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이제 2021년의 1월입니다. 새해가 됐지만 저는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그냥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2021년을 더 잘 살아야겠다, 더 부지런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거는 거의 매일매일 하는 생각이라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이나 이런 거를 세우셨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오늘 눈이 정말 많이 내렸어요. 최근 네, 어쨌든 오늘 제가 할 일은 2021년 처음으로 구입한 책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3권을 샀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보면 스토너라는 소설, 책은 도끼다 라는 산문, 그다음에 제목이 뭐더라? 주린이도 술술 읽는 주식, 친절한 주식책. 제목이 너무 길어서. 네, 주식책. 소설, 산문, 주식책. 이렇게 3권을 골고루 담아보았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스토너라는 책입니다. 존 윌리엄스라는 미국 작가의 책이고요. 이게 표지가 2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황색이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골랐고, 그 나머지 하나는 하얀색 바탕에 아마 스토너로 추정되는 남자가 한 명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예뻐서 이거를 골랐는데, 보통은 제가 이 뒤에 이 책 뒤편에 있는 추천사라던가 책에 대한 설명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시나요? 영어가 한가득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띠지의 힘을 빌려서 띠지에 있는 말들을 읽어볼게요. 김현수 작가님의 추천사가 있습니다. 나의 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스토너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최은영 작가님의 추천사도 있는데요. 나조차도 내 마음을 알 수 없을 때 누군가의 깊은 내면을 따라가 보는 일은 특별한 위로를 준다. 스토너는 내게 그런 소설이다. 이 2분의 말로부터 유추를 해보면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인생을 성찰할 수 있을 그런 내용의 이야기고, 또 한 인물의 내면이, 아주 깊숙한 내면에 대한 서술이 있는 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띠지 안에도 글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다른 누구 못지않게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프롬 스토너. 근데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왠지 이 스토너라는 책과 제가 지금 타이밍이 잘 맞는 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띠지 안에 글을 읽으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냥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냥 다 그냥 평범하고 무난하게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근데 또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아픔도 있고 목표도 다르고 어떤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다 특별하고 그 누구 하나도 비슷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이 책을 주문할 때 그 책 소개를 한번 읽어보잖아요. 책 소개를 읽었는데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속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스토너라는 인물이 농학을 배우려고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그 셰익스피어의 73번째 소네트를 읽고 거기에 너무 빠져서 영문학을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농사를 지으러 집으로 돌아갔어야 하는데 이제 안 돌아가고 공부를 계속해서 결국 교수가 돼요. 근데 뭐 결혼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행복한 삶을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수가 됐지만 되게 외롭고 뭐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것만 읽어서는 이 책이 왜 인기가 많은지가, 또는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근데 추천을 좀 많이 받은 책이었어가지고 궁금해서 샀는데, 왜 책 소개를 그렇게 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 이 책의 시작 부분이, 보통은 어떤 주인공이 있으면 뭐 어린 시절부터 뭐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뭐 시작을 한다던가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후반부 내용부터 알려주는 것 같아요. 뭐 윌리엄 스토너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강단에 섰다. 그는 조교수 이상 올라가지 못했으며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도 그를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보통 소설의 주인공이라 함은 엄청 이렇게 존재감을 뿜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스토너라는 인물은 존재감이 굉장히 희미한 그런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희미한 인물로 어떤 이야기를 해 나갈지 또 호기심이 생기네요. 어쨌든 이 책을 읽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 소네트. 그 책 속에 이 셰익스피어 소네트를 읽고 영문학을 공부했다는 말이 나오길래 제 책장에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소네트라는 게 뭐 일종의 뭐 산문시 같은 거, 그냥 짤막한 글을 시, 운문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시집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끔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읽는 용도의 책인데, 뭐 아무튼 이런 책도 있다는 거. 그러면 두 번째 책은 도끼다 라는 책입니다. 박웅현님의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제목인 이 책은 도끼다 라는 말은 그 프란츠 카프카의 말에서 따온 말이죠. 그래서 이 띠지를 보면 책은 얼어붙은 감수성을 깨는 도끼가 돼야 한다. 프란츠 카프카 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감수성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여기 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프란츠 카프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그 친구한테 보낸 편지 중에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려 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프란츠 카프카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제가 그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을 진짜 인생책 중에 한 권으로 꼽을 정도로 엄청 좋아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설정인데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분량이 굉장히 짧은데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책을. 그래서 한때는 이제 프란츠 카프카 천재다 라고 거의 덕질을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다른 책들은 좀 읽다가 번번이 포기한 책들이 많았어요. 너무 어지럽다고 해야 되나? 몰입이 안 돼서 변신 외에는
무사히 완독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카프카가 한 이 이야기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냥, 아, 맞아, 맞아. 나도 이래. 그냥 공감만 하면서 읽게 되는 책? 저는 그런 책들보다는 뭔가 불편하더라도 내 안에 무언가를 좀 깨부셔줄 수 있는 책, 또는 나와 다른 시선을 가진 책, 또는 읽기 힘든 책, 그런 책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더 선호하고. 그래서 이 말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그 박웅현 님이 독서를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발견한 도끼들을 설명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인문학을 통해서 본인이 이렇게 좋은 광고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걸 이제 기저에 깔고, 이제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라 하는 그런 독서를 장려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 책이 1월에 읽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박웅현 님이 생각하는 뭐 책의 의미나 아니면 뭐 독서의 의미 또는 독서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책이나 뭐 독서의 의미, 방향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하기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1월에 읽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안 읽어보셨다면 저랑 같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린이도 술술 읽는 친절한 주식책. 여기서 이 주린이가 의미하는 건 이제 주식 어린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제 예전에 이제 뉴스를 보는데 2020년에 주린이가, 그러니까 20, 30대 주린이가 엄청 많아졌대요. 근데 그 많아진 주린이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친구가 추천을 해줬고, 제가 아마 종종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이랑 하는 독서 모임에서 2021년에는 경제도 한번 건드려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을 같이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진짜 좀 주린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처음으로 주식과 채권, 그리고 펀드는 뭐가 달라요? 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른 시장인가요? 주식을 판 돈이 오늘 바로 안 들어와요. 진짜 완전 초보들을 위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천천히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목차를 보니까 진짜 이거는 제목 그대로 주린이를 위한 아주 친절한 주식책인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산 책 중에 마법의 돈 굴리기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이거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이것도 추천을 받아서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산 책이고, 근데 이게 뭔가 제목은 막 뭐 마법의 돈 굴리기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뭔가 뭐 이렇게 하면 돈 굴릴 수 있다 뭐 이런 책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거보다는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식을 할 때 또는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전략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전략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을 이제 분석해서 성장할 것 같은 그런 회사에 나는 장투를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나는 주식에만 올인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주식이랑 뭐 펀드랑 뭐 금이랑 뭐 원자재랑 뭐 이런 거에 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또 채권이나 이런 거에 다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뭐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이제 이 책의 핵심은 그 자산을 배분해야 된다는, 주식만 하면 안 되고 골고루 배분해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라는 게 핵심 메시지인 책인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이론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공부용으로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고,
제가 지난번 연말에도 책을 3권 샀잖아요. 그 중에 이 돈의 미래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을 쓴 저자가 이제 짐 로저스라는 투자자인데, 확실한 건 이 투자자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 돈을 이제 많이 번 이유가 자신은 그 시간적 자유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연구를 열심히 해서 주식으로 투자로 이른 나이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 저자가 대단한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이 책은 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좀 비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비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뭐, 제가 학생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좀 열심히 할 거야. 근데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려고 책을 샀는데, 그 책에서 하는 말이 예습 복습 잘하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잘 들어라.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느낌? 그걸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뻔하고 큰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얘는 비추고요. 차라리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이렇게 2개를 읽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안 읽어봤지만 이렇게 2개가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쨌든 2021년의 첫 책 주문 이렇게 3권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2021년에 어떤 책을 처음으로 구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책을 못 읽어서 책을 읽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오늘 눈이 정말 많이 내렸어요. 최근 몇 년간 제가 봤던 눈 중에 제일 많은 양의 눈을 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고, 제 친구는 퇴근을 하는데 사당에서 2시간을 있었대요.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사당에서만 2시간,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안 믿겨지는데, 아무튼 차에 갇혀 있다고 그래서 오늘 안에 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눈이 정말 많이 내린 오늘 하루였는데, 아까 잠깐 저녁에 엄마랑 밖에를 좀 걷다 왔어요. 그냥 오랜만에 눈을 보는 것도 좋고 해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는데, 제가 옛날에 그 스웨덴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특히 이제 스웨덴이 그 지도를 보시면 되게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스톡홀름 이런 데 말고 제가 키루나라는 북쪽에 있는 도시를 갔었는데, 거기는 진짜 눈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되게 멋있어요. 엄청.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정도로 눈밖에 없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동네를 이제 이렇게 도는데 약간 스웨덴 생각이 나더라고요.